식지 않은 열정으로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계시는 여러분, 김종인 중앙선거 대책위원장을 서울 시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4월 7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울시장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민들의 체면을 구긴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의 후계자를 또 뽑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현명하신 서울 시민들, 이곳 동작 유권자들께서 절대로 그러한 결정은 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온 이 나라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아주 무능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니까 정책을 아무리 세워봐야 그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거짓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오신 줄 아세요? 망했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자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그걸로 국민들에게 최대의 선전 효과를 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판이 일주일도 못 돼서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기업이 꾸준히 끊임없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식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처음서부터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처음서부터 이 정부가 오늘날 이러한 상황까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정부를 잡았으면은 정책을 제대로 수행을 해서 국민 생활을 평가해주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권의 안정과 정권의 지속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예요?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사라진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정부의 행위가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 특히 서울의 유권자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어떻게 해서 무너진 줄 아세요? 서울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다가 우리나라 정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정권도 그렇게 무너졌고 박정희 정권도 그렇게 무너졌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도 1985년 서울 시민의 투표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갖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는 무능하다 못해서 한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투기로다가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 투기는 계속이 되니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25번까지 했습니다. 매번 정책이 실패를 하는데 매번 똑같은 정책을 투입을 하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LH 사건 같은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기이한 기자회견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분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여당의 실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여당의 실패입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이 정권의 실패를 갖다가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권의 실패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당의 실패라고 하는 아주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태롭고 생존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는 한 번도 이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이게 과연 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부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방역을 잘했다고 선전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 방역도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세요? 과거에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의료 시스템이 작동해서 방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이 정부가 특별히 잘해서 생겨난 방역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진행되는 동안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서 그 백신을 접종을 해야만이 전 국민의 면역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작년 3월서부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 백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감각도 없이 작년 말까지 백신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주문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겨우 혼대는 소리가 이제 백신을 자기네들이 금방 마치 다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을 했습니다. 뭐 1분기에 어떻게 하고 2분기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월 말이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터널의 마지막 불빛이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중단되고 같은 그러한 불빛을 보셨어요? 이렇게 이 정부가 몇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백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세계 여론화가 하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백신의 수입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또한 거짓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능한 정부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겨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나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회 경제 구조가 급작스럽게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온통 네거티브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4년 동안에 이 정부의 시책 중에서 국민에게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겨울 가서 이렇게 네거티브 선거운동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유권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켜서 우리 서울을 다시 정상적인 수도 서울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 앞으로 1년 후에 내년 3월 9일에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가지고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더 착실하게 설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당 후보인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들을 막도적인 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V토론 보셨죠? 내용이 있던가요? 박영선 후보는 말끝마다 내곡동이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2011년에 우리 오세훈 후보가 진짜 여러 번 사과한 그 사건으로 등 떠밀려서 선거 나가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선거는 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다. 근데요, 이번에는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전 시장의 정말 권력형 선거제, 이번 선거는 아주 나쁜 선거잖아요. 이런 선거에서 자기들 당원 당규 고쳐서 후보를 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표를 구걸한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 고만 용서라, 고만 애써라. 아무리 그래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에게는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곡동이 아니라요, 내곡동 할아버지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본질도 아닌 걸 갖고 맨날 얘기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맞습니다. 맥히지도 않은 네거티브 중단하라! 여러분, 이 선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요, 우리가 보니까 후보도 잘 냈잖아요. 제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세훈 후보가 나섰어요. 여러분, 오세훈 후보 잘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잘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럴 때 동작구 민원도 빨리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동작구도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저희가 이길 선거인데 엊그저께 김상조 사건으로 이제 이 선거는 끝났다. 그들의 위선이 낱낱이 밝혀졌다. LH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공공의 이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한 거잖아요. 이 김상조 실장 내일 모레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임대차법 알고서 미리 올려받은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선 정권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위선 얘기할 거 많은데 너무너무 다리 아프시니까 여러분, 간단히 문재인 대통령 인권 변호사 얘기하더니 대한민국 미 국무성의 인권 후진국으로 이번에 마크됐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페미니스트 자처하더니 이런 권력형 성범죄 저질렀습니다. 조국 정의와 공정은 혼자 외치더니 자기 아이들 허위 스펙 만들었습니다. 윤미향 어떻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팔더니 결국 본인 뭐 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위하는 척하더니. 여러분, 무능은 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선 정권, 무능 정권, 그리고 독선 정권 이번 4월 7일 오세훈 후보 당선시켜서 반드시 심판하고 내년 정권 교체 반드시 만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나경원 중앙